Sargents. Oh, t'as jamais sifflé pour lui. Oh, tu as peur. Tu as peur. Du hast noch nie für ihn gepfiffen, du hast Angst. Il siffle pas une faute. Er hat Angst vor ihm. Il siffle jamais. Front of the defense. You have nobody. He's going to follow. روح اتبع وقفل عليه. With ball you were good. بالكورة احنا كويسين. Did you see what you did? شفتوا ايش سويتوا؟ You don't feel something here? Messi, at the middle of the pitch, he has the ball, you stay in front of the defense. Come on, this is a World Cup. رجال شباب هذا كاس عالم. Give everything. نعطي كل. 조금의 과거, 프랑스 내에서 르나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도록 프랑스 클럽을 맡았던 기억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였으며 AS 칸이란 팀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프랑스란 국가에서 르나르 축구의 대부분은 현역과 지도자를 통틀어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중요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팀 감독으로 르나르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프랑스를 떠나 스타가 되었고 화려하게 FFF에 입성하였습니다. 선수 시절을 통틀어 국가대표와는 인연이 없던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비로소 프랑스의 메인스트림에 발탁된 것입니다. 이는 무려 20년 가까이를 유럽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살던 남자의 오랜만에 귀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르나르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 대표팀을 원한다는 의사를 생생하게 밝혔습니다. 완전한 컴백홈이 아니라 임무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르나르 감독의 인생은 왜 뿌리부터 도전자이고 감독에게 수백억을 투자할 수 없는 한국 축구 입장에선 꼭 르나르가 아니더라도 르나르 같은 경력을 가진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전투적인 인물입니다. 우선 르나르는 AS 칸에서 선수로 데뷔하고 30살이 되던 해 드라기냥에서 은퇴한 수비수 출신입니다. 그의 시작만큼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10대에 데뷔에 성공했고 유소년을 포함해 칸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흡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자 인생의 첫 단계는 바로 팀을 2부 리그에서 일부로 승격시킨 사건입니다. 즉 시작부터 그는 엘리트 인생을 살았던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클럽과 함께 화려하게 리그왕에 등장했습니다. 출전 경기를 고려하면 주전으로 표현하긴 어려우나 그는 고작 10대의 나이였고 당시의 AS 칸은 말 그대로 전설적인 2부 팀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무려 지네딘 지단과 페르난데스 그리고 리크크훌이었습니다. AS 칸은 지단이 축구를 시작한 클럽이자 프랑스 전국에 이름을 알린 계기였습니다. 훈련장에서 지단을 상대하는 수비수, 그와 함께 승리를 다짐하는 동료, 르나르의 축구는 분명 좋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생성됩니다. AS 칸은 9091 시즌 리그 4위에 오르며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부에서 올라온 작은 클럽의 낭만이었고 영입한 선수들이 아닌 유소년 시절부터 직접 길러낸 선수들로 일궈낸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짜릿했던 이유는 역시 지네딘 지단이란 흥행성을 갖춘 주인공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했지만 르나르의 초기 축구 인생은 분명 성공 가도였고 미래를 꿈꾸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리그 4위 팀의 어린 수비수들 입장에선 커리어의 절정에는 더 큰 클럽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전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가 르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리그 4위의 영광은 그가 현역에서 누린 마지막 스포트라이트였고 다음 여정에는 결코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위 군단에서 지단은 보르도로 떠났고 비슷한 시기 르나르는 스타드 드 발로리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둘의 이름이 같은 지면에 나란히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보르도의 지단은 칸의 영광은 오직 자신의 재능 덕분이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증명하기 시작했고 매경기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지단이 유벤투스의 부름을 받으며 프랑스 축구의 왕세자로 떠오른 시기에 르나르는 드라기뇽이란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칸의 영웅들은 저마다의 축구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시절 프랑스 영건들이 품고 있던 꿈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98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60에서 70년대생 프랑스 축구 선수 중 자국 월드컵을 염두하지 않은 선수는 전국에 존재하지 않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또래들의 경쟁은 플라티니 시대 이후 가장 큰 폭발력이 함께했습니다. 동기부여와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98을 꿈꿨던 세대의 프랑스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웃 국가들에 비해 어딘가 부족했던 프랑스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인종과 문화, 배경과 상관없는 광풍이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이 결정된 무렵에는 그들의 우승을 점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디데이가 점점 다가오는 시기에 놀랍게도 FFF의 목표는 단연 트로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 대표팀 스쿼드가 발표됩니다. 칸의 영웅 지단은 당당하게 푸른 군단의 에이스로 차출되었고 그의 양발에는 지역과 민족이 아닌 프랑스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는 역대 가장 다양한 대표팀을 통해 월드컵 시상대의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지단에겐 칸의 승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세계적인 포커스가 가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르나르는 현역 은퇴를 결정합니다. 불과 30의 나이였습니다. 칸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결말로 이어졌고 프랑스 축구 사상 가장 화려한 연도인 1998년에 축구화를 벗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내가 선택한 다음 직업에는 더욱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 사업입니다. 필드 위의 공격수를 삭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청소 용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트루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과거는 현역 은퇴 이후 축구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고 평생을 도전한 종목이 아니라 청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클로드 르로이 코치와의 만남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아내와 하룻밤의 회의 끝에 청소 사업을 정리하고 축구로 완전히 돌아가길 결정합니다. 꿈은 원대했지만 초기 결과는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임브리지와 남딘 그리고 쉘브루, 여전히 그의 축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적 부진 경질에 이어졌고 프랑스 축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08년 그는 청소를 포기했던 결정보다 더 큰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잠비아 대표팀의 부름이었습니다. 평생 프랑스 대표팀 근처에도 못 가본 선수, 프랑스 협회의 눈길 밖에 있던 감독,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대표팀의 관심이었고 조국이 아닌 잠비아 축구협회의 선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르나르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고 장소가 어디든 일단 대표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인 비행기에 탑승하며 도전자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대표팀 감독이란 그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꿨던 98 월드컵, 영원히 이루지 못할 실패한 꿈이라 여겼던 그 대회가 감독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이 아니더라도 지단처럼 유니폼을 입고서가 아니더라도 감독은 월드컵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르나르의 20년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타오르고 사그라들길 반복했고 2022년의 어느 날 그토록 꿈꿨던 무대에 드디어 당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으로 인생 최고의 무대 월드컵에 도착했고 상대에는 인생 최고의 적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염원하던 남자의 하프타임, 선수들의 정신력을 질책하던 르나르의 목소리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은 오늘, 영원한 후회가 아닌 평생의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 몸이 아니라 정신으로라도 뛰어야 하는 월드컵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 무대가 누군가에겐 평생을 꿈꾸고도 닿지 못한 장엄한 대회라는 의미였습니다. Come on, this is a walker. رجال شباب هذا كاس عالم. Give everything. نعطي كل Front of the defense. You have nobody. He's going to follow. روح اتبع وقفل عليه. 그렇게 르나르는 메시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프랑스 축구협회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여자팀 감독에 발탁됐으며 파리 올림픽이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8 월드컵의 결승 장소였던 파리의 선수로는 가지 못했지만 감독으로 드디어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선택했던 르나르는 지구상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는 빅클럽 고향에서의 생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로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도전했던 그의 성향상 한국은 매력적인 팀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팀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스타 플레이어들, 하지만 그것보단 나은 인프라와 강력한 팬덤의 존재, 나아가 월드컵을 향한 강한 열망까지 충분합니다. 협회의 선택과 숫자 싸움이 결국 결말을 결정하겠지만 르나르 타입의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자국협회의 총애를 받는 스타 감독들은 이미 자리가 있거나 협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엔 처음부터 스타였던 감독이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한 경력, 그럼에도 도전해서 성취를 거둔 결과 다양한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유연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덧붙이면 최강팀의 선수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전술을 만들었던 감독, 협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캐릭터의 감독, 그럼에도 수백억이 아닌 감독이 필요합니다. 귀네슈, 르나르 등 현재 거론되는 감독들은 충분히 거기에 포함됩니다. 선택은 협회에 묵시고 결정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르나르의 축구 인생은 말 그대로 질풍노도였습니다. 꿈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으며 성취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청소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월드컵도 올림픽도 그에겐 TV로만 지켜봤을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작은 선택이 때론 원대한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도전이란 단어엔 두려움이 포함되고 처음 아프리카로 향하던 르나르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그를 월드컵으로 안내했고 메시를 제압하는 드라마로 이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